두 번째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한나 변호사 사무실에 오면 인터뷰가 항상 웃고 시작하다가 웃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샤방샤방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도 나름 목소리 명랑하다고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그냥 그대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원래 이번 인터뷰의 계획이 거의 다 보통 성공 사례 위주로 갑니다. 언제나 성공 사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제가 꼭 공지드리는 말씀이 있죠. 범죄자를 비호하고 범죄자가 잘했다고 해가지고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절대. 범죄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그 범죄자가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그 결과를 얻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면 되지, 저희가 막 범죄 저지른 사람이 절대로 그냥 처벌 안 받았어, 성공했네,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한마디 좀 제가 잘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 변호사님 좀 그게 이제 소송이 형사도 그렇고 민사도 그렇고 항상 상대가 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형사는 피해자가 있으면 또 가해자가 있고 또 가해자 편으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뭐 가해자 편을 드냐, 뭐 저런 범죄자도 뭐 변호를 해주냐 이런 비난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상간 사건 같은 경우에도 꼭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배우자, 그러니까 상간 피해를 당하신 분만 그런 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상간을 저지른 분도 어쩔 수 없이 대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런 상간 소송 카페에 막 그런 비난 같은 저 변호사는 저런 것도 변호하더라 막 이런. 저희가 그 소송을 좀 잘해서 그랬는지 그 저희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다 저희였거든요. 뭐 이제 그분 그 상대 당사자분 말씀으로는 너무 얄밉지만 그쪽에서 소송을 잘하기는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서 이제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건데 살짝 좋기도 했었고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반대쪽의 입장도 있을 수가 있어서 뭐 그런 거를 감안을 하시고 그냥 항상 변호사의 업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다 한쪽 그 얘기를 대변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결국은 그때 건 바이 건으로 그 의뢰인에게 충실한 게 변호인의 그런 변호사의 그렇죠, 그런 네. 그 입장이니까요. 네. 뭐 그거는 충분히 그 의뢰인을 위해서 진행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형사소송에 대한 어떤 승소와 관련된 그런 사례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의뢰인 남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다. 남자였고 네. 아까 들었던 중간간 사건. 네. 중간간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그런 그 여자분을 이제 폭행하거나 그런 성폭행 범죄죠.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 그냥 남녀가 이제 만남 어플을 통해서 만나서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도 거의 이제 마시지를 않으셨고 그냥 관계하고 그냥 기쁘게 헤어지고 다음에 또 보자 뭐 이렇게 헤어지고 바로 이제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었는데 이게 차라리 이제 고소가 되고 바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저희도 증거가 남아 있겠죠. 뭐 그동안 나눈 대화라든지 헤어진 후에 만나게 된 그런 거라든지 CCTV라든지 뭐 각종 그분이 타고 간 택시 뭐 기사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겠는데 고소는 바로 하셨는데 피해자가 고소는 바로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는 한 5, 6개월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신 거예요. 5, 6개월 이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 이걸로 고소당했다.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신 입장이었는데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긴데요. 우선은 경찰분이 연락을 하셔서 저희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하였나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이제 수사관님께서 이거 뭐 별거 아니다. 그냥 뭐 정보공개 하신 거 취하하셔라. 별거가 진짜 뭐 고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고한 건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또 수사관분께서 그렇게 또 부탁을 하시니 그러면은 뭐 우선은 대충 그런 신고 내용만 알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이제 분위기가 너무 달랐던 거죠. 네, 너무 압박 수사도 심하게 받았고. 그럼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그 의뢰인이 이제 고소를 받은 상태에서 전화가 먼저 왔을까요? 지한나 변호사 사무실에. 네. 그리고 천안에 있는 그 네. 사건이었고요. 네. 전화가 오면 이제 이런 사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무실로 오시는 오셨죠.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지한나 변호사 사무실의 기조가 보통은 이제 법률 그 상담에 대한 것 자체가 간단하게 이제 전화 상담을 했을 때는 무료지만 또 여기 사무실에 오셔가지고는 만약에 선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 상담 비용은 따로 받지 않고 거기 선임료에 포함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냥 상담만 받고 돌아가신다고 하면 실제적인 상담은 변협에서 준비한 그 상담료를 지불을 하시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기조를 좀 알려드리려고 네.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선임이 되면 이제 그 선임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는데 이제 경찰관은 뭐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안 받고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의뢰인분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술을 사기는 샀는데 그냥 분위기만 맞추려고 했지 거의 뭐 한 모금, 두 모금 마셔서 이제 술을 마시진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강간 사건으로만 알고 갔는데 가서 조사를 받았더니 중간간인 거예요. 중간간은 경찰 동행도 같이 하시겠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중간간은 이제 한거불능 상태, 그러니까 술에 만취하거나 이렇게 술에 취해서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강간인데 저희 의뢰인은 술을 거의 뭐 한두 모금이고 절대 취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술에 취해서 한거불능으로 들어왔으니까 우선은 기본 그 입장 자체가 달랐던 거죠. 그 준비해 간 것이나 그런 거나 이제 조금 압박, 원래는 무죄 추정을 받잖아요. 모든 피의자들이. 근데 가서 조사를 다 끝내고 이제 본인이 무죄라는 증거를 많이 찾아오셔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욱했죠.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이제 그 수사는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경찰은 하나의 이제 수사기관으로서 엄청난 그 책임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뭐 준법이라든가 이게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면은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 권력기관을. 그래서 조금 의견서가 좀 세게 나갔습니다. 네, 의견서가 많이 세게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수사관님께는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 수사관님 개인에 대한 그 감정이 아니라 그 수사기관,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절차나 그런 수사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지키지 않으셨던 것에 대한 거를 조금 강력히 써서 이제 제출을 했고, 무엇보다 무죄 추정을 받는 것이고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유죄로 추정을 받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찾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일찍만 연락 주셨으면 찾았죠. 저희가 다 준비해놨죠. 근데 6개월 후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뭐 녹화 기록도 다 안 남고. 근데 이제 와서 찾아오라 그러면은 함정에 빠뜨리고 너는 함정에 빠졌으니까 넌 유죄하라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수사를 하면은 벗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 수사 하나하나에 뭔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썼고요. 결국은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그 의뢰인은 그 승소 무죄를 받았을 때 변호사님한테 어떤 연락이 왔나요? 그렇죠. 우선은 뭐 어떻게? 감사하다고 하고. 네. 근데 되게 시크하신 분이고 이제 뭐 좀 그래서 시크하게 가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찝찝하셨던 거는 이걸 말씀드려도 되나? 그 이제 그 수사 그게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수사권 조정이 바뀌어서 경찰에서 무혐의로 이제 불송치 결정, 검찰에 보내지 않고 경찰선에서 이거는 혐의가 없는 걸로 끝났습니다 하는 경우에도 이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그래서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그 찝찝한 거를 안고 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그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약간 그러면 약간 이게 끝난 거냐 안 끝난 거냐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남으셔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셨던 거는 있었습니다. 이거 편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한 의견서 쓰는 방법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니 제가 사실 너무 이게 동화가 됐는지 갑자기 조금 욱했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뭔가 제가 속은 느낌?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수사 이제 형사 사건 중에 이거 경찰분께서 이거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뭐 자백하면 뭐 해준다 그랬는데요. 이거 뭐 증거 없어서 잘 될 거라 그랬는데요. 라고 했는데 결과가 다 안 좋은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뭐 경찰분들은 뭐 법원 절차까지는 안 가시니까 그냥
그 수사기관 그 경찰 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하신 말씀일 수 있는데 그 이런 수사를 처음 당해보시는 분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시고 아무런 준비를 뭐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끝까지 오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선 저는 조금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씀 저한테도 하셨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한 조금 욱하고 마지막에 저희 의뢰인을 유죄 취급하시고 하셨던 것이 조금 이제 욱해서 저도 이제 그 앞에서는 물론 정중하게 해드렸는데 이제 글로써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그래서 글로써 우선은 그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해서 불합리했던 점을 좀 지적을 많이 했고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나요? 괜찮은데? 네? 10분 정도.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그 중간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오해, 요즘은 너무 그냥 유죄 추정 원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네. 신고가 너무 작은 거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라도 억울한 분을 갖고 있는 뭐 성범죄나 이런 거에 대한 피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 자체를 좀 어떻게 하면 좋다, 뭐 증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자체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두 분과의 대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후 두 분과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요. 카톡이나 이런 거 문자 네, 보냈을 네, 때. 지우지 마세요. 네, 지우지 카톡이도. 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 좋고 안 좋고 그 네. 사람이 만약에 좀 그쪽 그 여성분이 조금 우호적으로 답변이 오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좀 정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여러분, 첫 번째는 카톡이나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 중간에 시작과 끝에 그 부분에서 어떤 대화를 나눈지에 대한 거는 증거로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선은 법률 조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었다. 네. 뭔가 그러면 법률 조력부터 받으시는 게 좋고, 겁을 먹으셔서 가끔씩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걸 떠나서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제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겁을 먹고 사과를 하면 그 사과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팁 네. 엄청나게 중요하네요. 미안하다라는 그 내가 그냥 편하게 했던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무언가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두 번째는 변호사의 조력이나 그 조력을 받아서 이 말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간간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지한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사 동행을 하러 갔을 때 불편하게 느꼈던, 변호사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압박 수사라고 느끼는데, 하물며 실제 의뢰인들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정말로 자기 목소리,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벌써 성범죄의 피의자로 보는 그런 그 기본적인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그 틀을 쉽게 벗을 수 있을까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천안 안에서는 지한나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